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망하지 않아 미주망입니다. 네, 오늘 날짜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후 7시 59분입니다. 지하철 파업으로 지금 뭐 1호선부터 9호선 다 진짜 낑낑 해면서 퇴근을 했는데, 좋은 뉴스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찾아왔고요. 지금 또 월드컵 기간이어서 뭐 약속도 많고 목소리도 사실은 약간 맛이 간 상태인데, 그래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소식은 소파이 관련 뉴스고요. 제목은 3 Risk You Should Know Before You Buy SoFi Stock 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파이의 주식과 관련해서 세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아마 소파이 주주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예측은 또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2.47% 정도 상승하면서 4.56불, 4.5불 위로 올라와준 상황인데 진짜 많이 떨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리스크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포인트. 미국 정부는 학자금 대출 일시 중단을 최소 23년 6월까지 연장하여 소파이의 학자금 대출 사업 전망을 낮추었습니다. 또한 상승하는 이자율은 은행의 주택담보사업의 크립토나이트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은행의 개인대출 사업은 지금까지 유지되었지만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면 해당 부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로 세 가지 키포인트를 잡았고요. 학자금 대출 부분, 주택담보대출 부분, 그리고 개인대출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사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볼게요. 투자자들은 22년 3분기 실적이 매출 및 수익 추정치를 넘어섰고 연간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후 소파이의 주식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나오듯이 실망스러운 경제 상황에서 눈에 띄는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파이가 여전히 고위험 투자라는 것을 깨닫고 수익 후 이익을 모두 돌려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리스크를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학자금 대출 사업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2012년 5월 학자금 대출 제휴자 사업에 진출을 했고요. 소파이는 이 사업이 미국 정부가 2020년 3월에 팬데믹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서 연방 학자금 대출 상한을 동결할 때까지 소파이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계속해서 지적이 되던 리스크였고요. 소파이 비즈니스에 피해를 입혔고요. 학생들이 23년 1월 정부 학자금 상한을 재개하기 전인 22년 4분기에 학자금 제휴자가 반등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었다고 합니다. 경영진은. 그래서 이러한 잠재적인 개선에 대해서 4분기 가이던스에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놓은 상태였고요. 하지만 정치적 판단, 바이든 대통령이 23년 6월 30일 이후 또는 학자금 대출 용서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까지 학자금 대출을 유예를 한다는 것을 연장을 또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파이의 학자금 대출 사업은 적어도 향후 6개월 동안은 생명력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 기사에서 말을 해주고 있고요. 실제로도 유예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부각된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파이 학자금 대출 사업은 투자자가 기대하는 것보다 덜 반등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 시장이 또 감소한 이유도 있을 거고 이게 장기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는 이미 알고 있는 최근에 바이든이 그 유예를 하면서 주가 하락의 전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주택대출 부분입니다.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 전에 주택융자 사업은 소파이의 가장 견고한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21년에 전년도보다 36% 더 많은 주택대출이 실행이 됐기도 했고요. 하지만 22년 연준은 수십 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현재 목표 범위인 3.75에서 4%에 머물고 있고 평균 30년 고정모기지 금리는 10월에 7%를 넘어서며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자율이 높아지면은 결국에는 붕괴가 될 수도 있어요. 시장이. 11월 23일 발표된 모기지 은행가 협회 조사에 따르면 주택융자 제휴자는 전년 대비 86% 감소했으며 신규 구매 대출은 전년 대비 41% 감소했다고 합니다. 22년 3분기에 2억 1,630만 달러의
주택 대출을 발생시켜 전년 동기 7억 9,310만 달러보다 73% 감소한 상황이었고요. 최악의 부분은 MBA가 2023년 모기지 수요가 추가로 9%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소파이의 모기지 사업 부분이 조만간 구출될 것으로, 좋아질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두 번째 리스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금융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뭐 한국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PF나 부동산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은데, 그러한 점에서 소파이도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다 보니 있는 당연히 부각될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개인 대출 사업 리스크입니다. 개인 대출 시장은 이러한 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소비자가 신용카드 및 급여담보 대출에 대한 더 낮은 이자율의 대안을 찾음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급증했습니다. 개인 대출 시장이 2020년에 478억 달러로 평가가 됐는데 2030년까지 연평균 32%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떠한 시장도 연평균 32% 성장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섹터 자체가 그렇게 성장을 한다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새삼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소파이의 개인 대출 사업도 번창하여 20년 25억 8천만 달러에서 21년 53억 9천만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 12개월 기준으로 3분기 말 개인 대출이 89억 5천만 달러였고요. 급속한 성장으로 개인 대출은 2021년 중반 이후 가장 큰 사업 부분이 되었습니다. 소파이가 개인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이지만 그 시장의 성장 이상으로 회사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던 상황이고요. 그러나 오늘날 개인 대출이 더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위험은 주택대출이나 자동차 대출과 같은 담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잠재적 손실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높은 신용 등급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출 중에 많은 부분이 악화될 수 있다. 또 실업률이 치솟죠. 경기 침체를 우려를 하면서 실업률이 치솟으면 개인 대출에 대해서 상환할 능력이 없어지고 이는 소파이의 부실, 손실 처리로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충분한 리스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연준에서 추가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 또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분명히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또 잠재적인 리스크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세 가지 개인 대출, 주택 융자, 모기지, 그리고 학자금 대출 사업 리스크까지 세 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국은 이 세 개는 금융을 다루고 그리고 지금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은 대부분 많은 회사들이 겪고 있는 리스크, 가지고 있는 리스크랑도 유사한 부분이 있는 거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5불, 6불, 7불 소파이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엄청난 상승 보여주면서 기분 좋았었는데 지금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소파이가 막 오르고 할 때 60% 70% 올랐을 때 못 산 분들은 투자를 고려해볼 만한 타이밍일 수도 있고, 수량을 못 늘려서 아쉬웠던 분들은 또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팔로잉 하면서 보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소파이 관련한 세 가지 리스크를 알아봤고요. 또 다시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주식 망하지 않아 미주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